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EID 유전기 이트론 EQ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입니까? 가처분을 제출을 한 거잖아요. 가처분을 EID까지 다 제출을 해서 이제는 이게 인용이냐 기각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와 유사한 케이스, 다른 기업, 이 사례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한 가지 기업의 사례를 오늘 말씀을 올릴게요. 네. 이 기업은 그야말로 전설적인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 상폐금지를 시켰지만은 거기서 가처분 소송을 걸어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분 거래가 되고 엄연히 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어떤 적립매매의 기회가 바로 안 돼서 좀 아쉬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우리가 상장을 일단 유지하는 거니까 가처분을 좀 일단 용인을 받아서 승소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제 거래가 재개되기를 그렇게 원하는 분도 계세요. 그죠? 요 그 다른 기업의 케이스, 살아났던 기업의 케이스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일단 EID나 이화전기나 이트론이나 뭐 상패 이 가처분 신청, 상패 금지 가처분 신청권에 이거 말고도 일단 좀 실적 내고 재무적으로도 좀 괜찮아야죠. 그래서 요거를 계속 점검을 해 가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 그 여러 가지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핵심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실적주를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이들 종목 거래 정지돼 있잖아요. 네,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또 승부를 또 번외로 걸어봐서 좀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에게 하여튼 그 계속 정보를 끝까지 드릴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고 계신 부분은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상을 드릴 걸 약속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그 사례를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쌍방울 같은 경우, 광림 같은 경우 이미 다 제출을 했어요, 지금. 네. 가처분 신청을 제출을 해서 현재는 그 법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화그룹 같은 경우도 그 방향이 이제 결정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이화그룹 사태하고 쌍방울 사태하고는 또 좀 틀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죠? 그리고 셀리버리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디보스와 네오리소스, 요거, 일단, 요것도 가처분 신청이 일단 인용됐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제일창투, 기타, 정리매매가 중단된 적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 인용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처음 그 상패 금지 가처분 신청이 용인됐던 기업이 있죠. 지금도 아직 엄연히 지금 거래되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음, 이 지금 현재 가처분 신청권 제출하고 또 다른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나올 겁니다. 이화그룹 건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드리고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고 방향을 잡아볼 겁니다. 입장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립니다. 네, 꼭 이걸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자세하게 실시간 정보, 실시간 판단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 거죠. 이화그룹 사태에 관련돼서 도움은 그런 식으로 제가 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화그룹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예전에 여러분 간만우라고 있죠. 간만우 기억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이 간만우가 그 더 HQ 이쪽으로 사명 변경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휴림 네트워크스로 된 거예요. 근데 이 간만우 같은 경우가 상장 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처음으로 인용 결정을 받아서 거래가 다시 재개가 됐던 첫 효시 종목입니다. 효시 종목이에요. 그래서 휴림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이 돼 있어요. 네, 상장이 돼서 엄연히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상장을 유지했다 하더라도 실적도 좋고 재무적으로도 뭔가 좀 개선이 좀 되고 그러는 게 좋겠지만 여하튼 지금은 간만우가 여하튼 효시가 돼서 가처분 신청의 인용 결정을 받았던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또 드렸죠. 2009년도에는 디보스, 그리고 네오리소스, 요것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예전에 2011년도에는 제일차학도 대한글로벌 트루아워, 네, 얘네들도 가처분 신청이 용인됐어요. 그래서 정리매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살아났던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화그룹 같은 경우도 그 같은 부분을 우리가 노릴 수 있기 때문에, EQ셀은 이미 정리매매돼서 비상장으로 갔기 때문에 EQ셀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은 아니지만, 이 나머지 3개 종목은 그런 인용 결정을 통해서 다시 정상 매매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길을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는 계셔야겠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얼마나 있다가 과연 나오겠느냐 이런 얘기죠. 결과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2 내지 3개월 선 정도 보고 있어요. 근데 뭐 늦게 나올 때는 뭐 6개월도 되고 뭐 그 이상으로 좀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과거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틀려졌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상패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결정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금융당국이 전략을 변경했기 때문에, 자, 이 가처분 신청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결론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나올 소지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고, 관련된 재료 나오면 이제 바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제가 이제 앞으로 수순을 말씀드린다면 이거예요. 자, 가처분 신청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를 봐야 돼요. 그죠? 네. 근데 요거는 결과가 뭐 당장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릴 수가 있는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일단 감사 의견은 적정 의견을 좀 받아야죠, 여러분. 그죠? 네, 적정 의견을 일단 받아야 돼요. 감사 이 보고서는 3월 달에 나오잖아요. 3월 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일단 중요합니다. 물론 감사 의견에서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상폐되지는 않고 뭐 실질 심사 거치고 뭐 그렇게 되지만, 하지만 요즘은 점점 빠르게 결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빨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감사 의견이 의견 거절을 받아 가지고서는 사실 그 이후 상황은 우리가 불보듯 뻔한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감사 의견이 일단 3월 달에 제일 중요하다.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겠고요. 그러고 이제 주총이 이제 있게 되는 거잖아요. 3월 말쯤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감사 의견 적정이고 할 때는 뭐 경영진 물갈이라든가 앞으로의 이화그룹의 방향 이런 것들이 주주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될 거예요. 이 주총에서. 그러니까 주총이 또 하나의 큰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감사 의견 적정 받고 그렇게 될 경우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는 우리가 일단 주인이 좀 바뀌거나 매각돼 가지고 주인이 바뀌거나 그렇지 않으면 경영진 변화되는 그런 건의 재료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거래가 재개될 수 있고, 거래가 재개되면은 이게 돼야 결국 이제 나중에 제값받고 거래를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되게 이런 순서로 우리가 머릿속에 좀 그림을 그려놓고 있을 필요가 있겠고, 지금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처분하고 감사 의견하고 실적, 주총 이런 것들이 일단 당장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지금 뭐 EID 같은 경우는 적자가 아니죠. 적자가 지금 현재 3분기까지는 적자가 아니었어요. 자, 이건 이화전기 건이고요. 자, 잠깐만 볼게요. EID 같은 경우는 자, 분기로 흑자입니다. 그죠? 네, 분기로 흑자였고, 그리고 이제 이화전기 같은 경우는 3분기까지는 약간의 적자였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거예요. 이트론 같은 경우는 뭐 적자 지속이니까 제일 사실 상황은 좋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상장이 유지가 되고 다시 거래 재개가 될 경우에는 실적이나 재무적으로 괜찮아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상장이 되든 상장이 안 되든 실적하고 재무 상황은 우리가 계속 점검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정보는 계속 우리가 추적을 하고 좀 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들 건에 대한 이야기, 소식, 그런 재료들은 제가 바로바로 여러분들께 드리기를 약속을 충분히 이제 드리는 거고요. 여하튼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말씀을 드리면서 대안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필요한 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장이 유지되고 있는 이화그룹이기 때문에
정보를 일단 받으세요. 예, 그래서 이 번호로 자기 종목명, EIB, 이화전기, 이트론 막 이렇게 문자를 좀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와 계시면 보다 더 자세하게 궁금한 거 알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정보를 좀 제가 드릴 겁니다.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꼭 문자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 번외로 실적주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거 말씀을 지금 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드릴게요. 네, 실적주입니다. 이번에 기대가 크게 되는 실적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자, 주가는 6,000원에서 한 12,000원 사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좋은 가격대죠. 섹터는 이제 너무 소형주도 아니고요. 너무 대형주도 아닌 중형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총은 3천억에서 7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런 종목이에요. 목표 가격은 100% 더블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입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 주가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주봉 차트는 이렇게 현재 보실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 주봉 차트에서 확인이 됐듯이 5, 6개월 정도 쭉 올라갔다가 5,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주선 위에 바로 올라타기 시작하고 있죠. 네. 요때부터 반전이 시작돼 가지고 양봉이 장대 양봉이 밑바닥에서 3개 나오면서 20주선 위에 딱 올라타 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이 되는 그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등을 넘어서 이제는 재상승할 수 있는 국면으로 돌입을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가장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가기 위한 강점은 글로벌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인정을 이번에 받아서 관련 사업 확장에 최대 유리한 고지에 선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실적이 지금 현재 급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도 다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무슨 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건이 모멘텀이 돼서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로벌 원천 기술을 확보한 종목은 엄청나게 크게 시세 터트리는 거 잘 아시죠? 네,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건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익이 점증하는 연속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요건데 제가 모자이크화 했습니다만 2021년부터 이익이 계속 점증하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세 탄력, 실적 탄력이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익이 점증한다는 거는요, 외인 기관이 최대 선호하는 그런 패턴이죠. 네. 외인들은 특히 이익이 점증하는 종목만 삽니다. 네, 이 부분의 특징을 우리가 꼭 알고 이 종목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고공권이에요. 네, 특히 이 영업이익률이나 ROE 같은 경우 높은 종목을 외인들이 선호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매년 50%에서 80% 사이에요. 네, 유보율 같은 경우도 1000 내지 1500%. 그러니까 요거는 재무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유보율은. 네, 엄청 좋죠. 네,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뭐 10%, 20%가 아니라 40%에서 60% 정도가 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유동성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암만 좋으면 뭐래요. 예. 증자하고 자꾸 주식 찍어내면 소용이 없거든요. 네. 유동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동성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600 내지 90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가장 최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장사가 잘 되니까 실적이 올라가니까 현금이 쭉쭉 들어오는 거죠. 그런 정도의 강점이 있는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외인 기관이 쌍끌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예요. 네, 빨간색 외인이죠. 초록색 기관입니다. 쌍끌이 매수 초기 단계, 중기 말기가 아니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엄청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꼭 담아 보시고요. 매매를 매매를 하실 분들은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매수 비중 말씀드리고 매수 시기, 매도 시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요 번호로 실적주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 약속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